그럼 정부에서 그 업주들한 세제 혜택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서. 노인들 본인들에게 그런 부분이 그래. 있죠. 근데 뭐 언론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막 네. 노인 복지주택도 있고 실버타운, 양로원, 뭐 네, 요양병원인데 용어 정의가 좀 헷갈립니다. 용어 정의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노인 주거시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주거시설이 있고요. 소관 그 부서는 보건복지부고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도 이렇게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은 노인복지법이고요. 노인 주거시설이 있고 노인 의료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버타운, 뭐 시니어하우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이 노인 주거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이 노인 주거시설은 크게 3개. 노인복지주택, 노인 양로시설, 공동가정생활 치매 어르신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에도 유료 양로시설 요 2개가 실버타운에 해당된다. 그리고 요양원. 몸이 아프셔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 요양원은 이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여드리면 이 위에 주거시설이냐 의료시설이냐 좀 달라지는 거고요. 요양병원은 또 다른 차원이죠. 의료기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박사님께서는 건대대학원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일본 쪽에 학교도 나오셨고 일본 쪽에가 그런 노인복지주택 또 요양 관련한 쪽에서 많이 또 앞서가 있고 많이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본의 현 상황과 우리나라 비교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들, 특히나 이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 관련한 이런 제도들은 일본의 제도나 시스템을 많은 부분 벤치마킹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2008년에 만들어질 때 초반에는 독일의 수발보험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다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 2000년에 시작한 일본의 개호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생겨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인 인구 자체도 제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19.4%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근데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초고령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죠. 그 현재는 30% 정도가 65세 노인인 겁니다. 우리 인구는 치매 노인도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라면 일본은 5명 중에 한 분은 치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우리보다. 그래서 시설도 민간에서 하는 시설, 공공에서 하는 시설, 주거 관련한 이런 선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유료 노인주택이라고 해서 그 안에도 3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공에서도 특별영어 노인주택이라고 해서 요양원이지만 다 1인실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노인의 어떤 주거 시설 저는 그래서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넓은 의미의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노인이 살아가는 곳 전체를 몸이 아파도 요양원도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표현에 실버타운도 요양원도 다 포함해서 넣는 거고 근데 일본은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지는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가는 게 7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가장 빠른 나라라 근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와 민간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민간도 다양하게 선택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의 것도 이미 앞서가면서 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 사회에 핏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앞서갔냐 뒤처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우리 일본은 우리보다 이 노인 관련 쪽에 주택 이런 정책 이런 게 어느 정도 앞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경제 수준의 발전 뭐 이런 차원에서의 뭐 앞서가고 뒤서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 그러니까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보다 30년 앞서서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30년 뒤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 7%가 넘어가는 이제 노인 그런 세대가 됐는데 지금 초고령 사회는 20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차이 났던 것이 20년 차이 난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보다는 앞서서 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뒤처져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건 노인 인구나 이런 노인 관련된 산업 면에서도 당연히 시장 규모는 큽니다. 그런데 최근 뭐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5년 동안에
그 노인 복지 관련, 노인 주거 관련, 전반적인 노인 산업 관련된 거를 비교하는 걸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총수에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일본이 10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는 한국이 13%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6%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훨씬 월등히 빨리빨리 가고 있고 크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이 현명하겠다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네. 사업을 준비하는 시행사, 시공사 관련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내용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존에 이미 그 플레이어들은 정말 전문 선수들인 거죠. 달리기 선수로 친다면 아까 제가 100m와 마라톤을 비교했는데 100m는 이미 다 프로급의 선수들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은 갖춰졌다 보고 하지만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구력도 키워야 할 것이고요. 끈기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체질 개선, 민간 기업 자체에서의 체질 개선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마인드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도 필요한 게 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노인복지주택은 운영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를 분양해서 끝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이 교육과정을 네, 준비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커리를 다 짜시고 네.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 커리를 준비해서 짰는데 그 과정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네. 뭐 어떤 니즈와 어떤 그 저거를 갖고서 준비하셨는지 그 얘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지금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업무적인 통화를 하느라고 이제 어떤 기업의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매경에서 하는 교육을 너무 듣고 싶다면서 커리큘럼을 봤는데 여태까지 다른 데서 했던 거랑 되게 차별화되고 강사진 구성도 되게 탄탄해서 다른 곳에서 듣긴 했지만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관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의 교육 주제는 그렇습니다. Well aging to well dying이에요. 그래서 노인 시니어 하우징을 이야기할 때 그냥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가 들어가서 살면서 몸이 불편해져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니어 하우징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 교육에서는 그런 전반을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떤 모델로 가야 그렇게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노인복지법 안에서의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뭐 이런 요양원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제시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빌딩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노인 주거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뭐 분양이나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대표님을 모시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분양형이 제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주택도 분양형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서울 시니어스타워에도 지금 섞여져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카운티자에도 지금 분양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시설장님을 모셔서 분양형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는 어떤 특색이 있고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임대랑 분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2차로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또 딥한 내용으로 갈 수 있을지를 연결해 가려고 해서 맥락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최혜정 박사님 모시고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 분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매경 부동산 아카데미의 그 교육 과정을 들으시면 네.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